아이디어도 제안받는 공약 위키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새해에는 저출산이 초래한 인구 절벽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2022년, 인구 절벽의 현실과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 청주상당 재선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영동에서 발생한 경부선 KTX 열차 탈선 사고는 바퀴가 빠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주변에 세계 산단이 더 추진돼 도시 지형이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0명, 충주 21명, 음성 7명, 진천 4명, 보은 1명, 영동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938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16명입니다. (3,766만 명). 통계청에서 예측한 2070년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앞으로 50년 뒤면 지금보다 1,400만 명 가까이 줄어서 인구 분포가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세는 이미 사회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MBC 충북은 올 한 해를 관통하는 4번째 화두로 인구 절벽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심충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괴산의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업체입니다. 준공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50명을 뽑아 3교대로 24시간 가동할 생각이었지만 지금까지 20명밖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낮에만 설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고 그리고 이쪽 지역 일자리 센터 그리고 벼룩시장 지원 요청도 해보고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식품업체도 청년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60%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5, 60대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공장은 가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라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통계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2019년 160만 명을 돌파하며 상승세였던 충북의 인구도 지난해 처음으로 159만 7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도 지난해 처음 8,300명대까지 하락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다가 저희 충북 인구가 줄었거든요. 2036년 기점으로다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분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으니까 조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정부가 정한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충북에 사는 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옥천군. 충북 최초로 청년 정책 조례를 만들고 인구 전담팀까지 신설했습니다. 주민들도 한마음입니다.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아이에게 돌반지를 선물하는 전통까지 생겼습니다. 좋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도 하고 서울이나 이런 경기권에 있었으면 없었을 행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태어났다고 축하받는 기분이어서. 지난 2005년부터 170여 명의 아기가 금반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옥천도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인구 늘리기에 대한 그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인구가 유출이 되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역대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200조 원. 올해도 7,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돈 몇 푼 가지고 A를 더 낳게 한다는 것은 일부 문제에 대한
아주 단기적인 해결 방안인데 그렇게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없죠. 여행이죠,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비판 속에 인구 감소 흐름을 반전시킬 새로운 길을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랴부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더 아랫세대로 내려가면 이제 못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낳겠다 이렇게 대답이 달라집니다. 사회 여건이 좋아지든 말든 그냥 낳지 않겠다는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지 않을까? 과거 당연했던 이 물음에 요즘 공감하는 젊은 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혼은 해도 애는 안 낳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과 출산 계획이 없어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때쯤 애를 키울 환경이 될 텐데 제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걱정이 돼서. 더 아래 연령층인 청소년도 결론은 마찬가지. 결혼과 출산 둘 다 딱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그냥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네. 윗세대처럼 여건상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전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출산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은 8.4%가 전부. 불과 5년 전 같은 연구자의 조사에서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인식이 매우 빨리 변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유라도 있어서 해법을 찾았는데 그냥 싫다는 이들에겐 해법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텐데 그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는 그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인구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나 둘을나. 1980년대까지 학교 교실에서 들어왔던 인구 교육.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30년 전의 인구 교육이 급기야 올해부터 학교에 다시 부활합니다. 왜 낳아야 하냐고 반문하는 미래 세대에게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판단에 충청북도 의회가 주례로 의무화를 한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애 좀 낳으라는 전체주의적 강요가 아니라 혼자보다 가족과의 행복과 소중함을 각인하는 캠페인에 가깝습니다. 문화로 형성이 돼버리면 쉽게 우리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가치 문제, 가족 형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문화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물어왔던 우리 사회가 왜 낳아야 하느냐는 미래 세대의 반문에 거꾸로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열차 탈선으로 어제 오후 차질을 빚었던 경부 고속철도는 밤새 복구가 끝나 오늘 오전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행 중인 열차에서 바퀴가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레일은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전액 환불과 대중교통 지원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부산행 KTX 탈선 사고에 대해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열차 바퀴가 문제였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열차가 영동터널 안에서 미상의 구조물에 부딪힌 걸로 알려졌는데 현장 조사 결과 이보다 4km 앞서 오탄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탄터널 1km 전 지점에 선로가 휘어 있었고 터널 안에서는 탈선한 4호 차량에서 빠진 열차 바퀴가 발견됐습니다. 바퀴가 빠진 상태로 터널 2개를 지나 4km를 넘게 가서야 멈춰선 걸로 추정됩니다. 시초 살살이라든가 차량 바퀴 이상은 오탄터널 진입하기 전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충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바퀴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탈선 사고 여파로 운행 취소와 지연이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배상 문의가 폭주했지만 현장에서는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내리면 안내해 줄 거라고 영무원이 안내해 줄 거라고 했는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우선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시간이 제가 촉박하기도 하고. 코레일 측은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운임을 전액 환불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역에 가서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 계좌이체 신청도 가능하시거든요. 증빙 서류 확인해가지고 고객님 계좌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죠. 철도 당국은 운행 중인 열차 바퀴가 왜 탈선했는지 설비에 대한 점검 여부 등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지난해 불출마 뜻을 밝혔던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민주당 무공천설이 도는 가운데 정우택 유턴과 윤갑근 복귀, 여기에 김종대 재도전까지 청주상당 재선거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고향인 청주상당에 첫 출마해 낙선한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득표율 6.91%로 5명의 후보 가운데 거대 양당에 이은 3위였습니다. 재선거가 확정된 지난해까지만 해도 심상정 대선 후보의 당선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 뜻을 밝혔지만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김종대 전 의원이 다음 주 중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히나 나서는 그 후보들이 함량 미달이지 않습니까? 김종대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다면 저는 그 선택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새로운 선택과 또 판단이 저희에게 올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 당사자 없이 먼저 발표했다고 설명한 정의당. 그러면서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우택, 윤갑근 2명이 나선 국민의힘을 싸잡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정정순 상당 지역위원장을 교체하지 않는 데다 무공천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는 점을, 국민의힘은 정우택 예비후보가 험지 출마론을 내세워 흥덕구에 출마했다 낙선하자 다시 돌아왔다는 점과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의 경우엔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는 불확실성을 꼬집었습니다. 정의당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명분이 없음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이장섭 충북도당위원장을 만나 무공천 선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당의 결정만을 바라보지 말고 민주당 충북도당도 무공천을 선언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또 이후에 반 정우택 전선에 있어서 함께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김종대 전 의원도 MBC와의 통화에서 책임감에 도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민주당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후보 물색에 한창인 새로운 물결까지 고려하면 상당 재선거 출마 예정자는 최소 5명. 정우택, 윤갑근 2사람이 나선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당내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레이스에 뛰어들 예정인데 벌써부터 최근 발표된 충북도당 대선 선대위 인선을 두고 자신과 측근들을 배제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정인과 친분 관계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지 않았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특정한 이유로 배제된 느낌이 있어서 특정인에 의해서 사당화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민주당이 공천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가운데 한때 국민의힘의 무혈 입성론이 나왔던 청주상당 재선거는 예측 불가의 혼돈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옥천과 영동의 광역의원 정수 축소 논란과 관련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역 대표성과 도시 농촌의 인구 격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면적과 지역 대표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꾼 2018년 헌재 판결에 의하면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은 1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된 서충주 신도시 주변으로 도시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4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요. 몸집이 가장 큰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첫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첨단 산업단지와 기업도시를 시작으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며 몸집을 키운 서충주 신도시. 또다시 기업도시 3분의 1 크기에 가까운 22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ICT와 바이오헬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의료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오는 2029년까지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용역을 끝내고 지난달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열린 첫 주민설명회. 전체 용지의 절반인 100만 제곱미터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의료용 물질 등 주요 유치 업종을 비롯해 연구개발 용지로 개발되고 28만 제곱미터는 12,000명을 수용할 공동주택 6개 필지와 단독주택 용지를 갖춘 주거용지 등으로 계획됐습니다. 저희가 산업시설 용지 말고도 주거용지라든가 상업용지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 수익이 나는 걸 통해서 기반시설 재투자라든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사유지 83%에 해당하는 토지와 지작물 보상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해 2024년 착공할 전망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주변에는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외에 축사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현산업단지와 주덕 화곡리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북충주 IC 인근 중앙탑의 드림파크 산업단지 등 3개의 신규 산업단지가 나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팽창의 기대감도 높지만 벌써부터 토지 소유자와 원주민들로부터 현실적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도 가구 수가 200가구가 넘습니다. 자료 보면. 근데 여기 이주 대책에 보면 120 몇 가구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2010년 충주 첨단산업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서충주의 기업과 사람이 채워지는 데 걸린 기간만 10년. 산업도시로 다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착수합니다. 청주시는 오늘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신규 택지 확대 등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를 반영해 상당로와 사직로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을 줄이는 대신 순환버스를 도입하고 환승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노선권을 확보한 상태로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노선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동물 방역 사업의 기본 방향을 예방 중심 가축 전염병 관리로 잡고 599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재난성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110억, 방역 인력 양성과 동물 의료 지원에 244억 원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젖소 유방염 예방 백신 구입, 오리농가 조기 출하 장려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북 도내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 23일까지 4개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야생 멧돼지 53건 외에 양돈 농장 유입은 없습니다. 옥천군은 오늘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인 FD시스와 1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FD시스는 수년간 비어있던 동이면의 KGB 택배 부지를 매입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부터 물류창고, 농식품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고 FD시스는 지역 생산자재 장비 구매, 지역민 우선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